예상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돌아가는 정치발전소 장현장. 정치발전소 장현장, 한국 정치평론계 최고수 두 분 모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세요. 좀 부끄러운 말씀이에요. 그거 네. 다음부터 빼주세요. 보수 우파의 기수평론가 장성철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수 우파의 기수라니까 좋아하시네. 제가 제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 항상 평론하는 것을 제 네.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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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그런데 뭘 두려워하세요? 강조해야 돼요. 강조.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평가 안 해주니까. 아니요. 스스로 막. 아니 다른 스스로. 사람들도 다 평가해 주는데 특정한 동네에 있는 분들이 박성중? 네, 아닙니다. 자, 돈봉투 의혹에 이어서 코인 논란까지 민주당의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장윤선 기자님. 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제 취재했을 때하고 오늘 취재했을 때하고 온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게 불법이 아니라는데 그렇게 큰 문제예요. 투자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던데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내에서 상당한 위기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그리고 당 최고위원 연거포 얘기하는 것처럼 분위기는 심상치 않고 다른 것 떠나서 이게 사실은 도덕성 논란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커요. 돈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엄마 2만 원만 붙여줘라고 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난 주택 문제로 네, 곤란을 전세 사기 겪었던 피해자가 전세 사기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1년에 3억씩 투자해서 벌고 총액이 최대 60억까지 되고 하니까 이거 엄청난 일인데 중요한 것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계속 바뀌고요. 그래요? 그렇죠. 처음에는 전세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나와서 전세 6억 2억 토탈 8억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돈이 어디서 나서 언제 사서 어떻게 팔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았는지 어느 시점에 팔았는지 이거 구체적으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현금화는 얼마나 했고 그래서 얼마나 이득을 봤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얘기해야 되겠어요. 예, 그게 구체적인 사안이 좀 안 나오고 있다. 그게 좀 문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국민들 보시기에 거짓말 해명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김남국 의원의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팩트다. 팩트가 뭔지 정확하게 밝히고 당에서도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조만간 의총이 열리는데 의총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세게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남국 의원은 공직자로서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양심적으로 과연 적절한 행동을 했느냐라는 법률적으로는 한 채 오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검찰에서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만큼은 곧 밝혀질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양심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코인 투자할 수 있죠.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네. 국회의원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죠. 그냥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라고 재산신고 제도가 있는 것이고 백지신탁 제도가 있는 거예요. 재산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가상화폐는 재산신고 규정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없는데 제가 계속 양심을 얘기하잖아요. 국회의원들 처음 당선이 되고 나서 국회 등원하면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네.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겠어요.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하겠어요. 그런 선서를 해요. 근데 그거에 맞는 과연 행동을 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돈을 위해서 일단 의정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돈 벌고 싶은 생각이야 뭐 인지상정이죠. 모든 사람 돈 벌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근데 그런 사람은 공직자면 안 돼요. 돈 벌면 돼요. 딴 데 가서 그냥 공직자들 중에 돈 버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어요. 이준석 전 대표도 했는데 왜 민주당만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저렇게 돈을 벌었고 해명을 했고 또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그랬다 그러면 또 당연히 뭐 비판받고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김남국 의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의 지금까지 해명이 상당히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거짓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 얼굴에 좀 상처가 있고 더러운 거 묻었잖아요. 그러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내 얼굴에 좀 이런 거 있네? 털어내고 없애야지, 다른 사람 얼굴 보면서 제 얼굴에는 더 더러운 거 묻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식은 의원이 할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 떠나서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그 내용에 비고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몇몇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지만 이승현 부산시의원, 그다음에 박범수 대통령실 비서관, 이 두 사람은 그 비고란에 썼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둘 다 그 현금에서 그 수익이 낮아진 변동사항을 신고한 거긴 하지만, 여하튼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이런 재산 내용을 신고한 사람들이 없는 상황인 거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남국 의원 스스로도 사실 공직자윤리법상에 가상화폐 등록이나 신고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불법은 아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알려졌던 재산하고 다르게 신고된 재산 말고 이외의 재산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최대 60억 수준이었다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래서 다 따져서 21억밖에 없어요라고 주장을 하는데, 엄청난 돈인 거죠. 엄청난 돈인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제도의 문제 뭐 등등 얘기를 하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불법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 검찰이 지금 뭐 들여다보고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게임머니와 관련된 사안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금융 전문가들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액을 다 그 위맥스에 넣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자체가 투자는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몰빵은 없는데 이게 몰빵을 한 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민주당 안에 큰 폭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게 굉장히 국민 정서에는 굉장히 영향이 큰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보지 않는 것도 같아요. 그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김남국 의원이 뭘 잘못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던가, 네,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의원들 나도 투자했는데 아유, 그렇게까지 이런 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니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민주당 안에 세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젊은 의원들은 아니 제도가 허용된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민주당 젊은 의원들은. 그런데 연세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586 이상. 이분들은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런 거 하면 안 돼. 공직자는 하면 안 공직자가 돼요. 왜 이런 거를 해. 그리고 나서 구멍난 운동화 신고 나는 라면만 먹는다, 이런 말을 하지를 말든지, 왜 이렇게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당신들은 앞과 뒤가 다르다, 내로남불, 이런 비판을 듣게 하냐. 그게 이런 뼈 아파요, 이게 민주당은. 문제다. 네. 왜 이런 소리를 듣고 다니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라는 이 선배 세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들 간에 이 문제를 대하는 세대 차이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척한 게 저는 솔직히 제일 역겹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역겹다까지는 좀 너무 심하고요. 심해요? 네. 죄송해요. 네. 그럼. 조금 좀 비판하고 싶어요. 네, 네. 불쌍한 척, 가난한 척, 없는 척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 신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빈곤 마케팅, 가난 마케팅, 막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말 본인 막 있어요. 이러잖아요. 아우 저 돈이 없어가지고요. 선거운동 하러 가가지고요. 보좌진들하고 2명하고 셋이 모텔에서 잤어요. 그 예전에는 저 라면만 먹었어요. 저 파스타 까르보나라 저 이거 몰라요.
헤어진 저 구멍난 신발 신었어요. 운동화 신었어요. 이런 식의 척을 했잖아요. 그냥 뒤로는 근데 가상화폐 막 투자하면서 막 돈 많이 벌고 와 그 계좌 보고 얼마나 뿌듯했을 거예요. 아니 돈은 많아도 그렇게 좀 그렇게 검소하게 살 수도 수는 있잖아요. 있죠. 네. 검소하게 살 수 아니 있죠. 라면만 검소하게 먹을 수도 해서 있고. 그러면 그렇게 없는 척을 해가지고 후원금 제일 많이 모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을 속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위선적이다.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우위였는데 지금은 뭐 돈봉투 사건도 있고요. 이 또 코인 얘기도 나오면서 그렇지만도 않다. 도덕적으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는 거 아닌가. 적어도 지금 비춰지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제 의총을 열어서 이 문제가 세게 뭐 돈봉투 있었죠. 김남국 의원 사건 터졌죠. 뭐 등등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 내부에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현직에 있는 동안 있는 재산 전부 공개해라. 예컨대 뭐 어떤 내가 그림 무슨 시계 뭐 고가의 뭐 이런 걸 갖고 있으면 다 공개를 하자. 그래서 투명화 절차를 밟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다 지금도 공개하게 돼 있어요. 뭐 코인 포함해서 코인은 안 했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 코인을 포함해서 이런 이번엔 내용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당 내부에서는 이게 총선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의 온도 차이도 있고 이게 불법이 아닌데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 이거 거죠. 불법인가 합법인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국민의 정서법에는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걸렸어요. 많은 젊은 층들이 영끌해가지고 가상 자산에 투자했다가 정말 다 날린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이냐라는 것. 그리고 딱 60억이 아니라 21억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부에 대한 60억은 아닙니다. 네. 네, 부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 야, 국회의원들은 정말 몇 년 만에 재산이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와, 우리 서민들은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그러한 박탈감 어떻게 치유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김남국 의원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원과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가상 자산이 재산 신고를 안 해도 된다. 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 안 했어요. 이게 아니라 가상 자산이 이렇게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 자산을 재산 신고에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됩니다라는 법안을 발의를 해서 그걸 통과시켰어야 해요. 해야죠. 실제로 이게 지금이라도 해야죠. 행안위에 계류가 돼 있고 그래서 다음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그냥 넘길 수 없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가 $1,000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200 이상의 소득을 얻었다 그러면 정부 윤리국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대요. 근데 이런 제도는 유럽에도 있고 대만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리만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뒤처져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그럼 왜 안 했을까? 이해상충의 문제는 없는 걸까? 그래서 저는 전수조사 꼭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들 여야 가리지 않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만 이걸 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게임머니와 관련해서 상당한 로비를 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해서 이거 활성화해야 된다는 토론회를 했었고 당시에 주최 측의 한 관계자가 김남국 의원이었다라는 민주당 의원의 제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만약에 로비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도 조사가 필요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했었다. 그러면 이 여야 의원들 누군지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검찰은 김남국 의원 하나만 딱 이렇게 문제 삼아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수사할 것이 아니라 당시에 문제가 됐던 여러 의원들에 대해서 싹 다 들여다봐라. 그러니까 다 수사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다는 거죠. 위메드라는 회사가 위믹스라는 가상 자산을 여야 의원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로비 형식으로 나눠준 거 아니야? 김남국 의원도 그거 받은 거 아니야? 이런 또 의심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검찰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그러니까 될 그 얘기를 대목이다. 정말 해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라는 회사가 상장사고 대형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거기서 발행하는 코인이라서 안심이 됐고 신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얘기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금융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런 얘기는 좀
자제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코인 논란은 계속 커져갑니다. 돈봉투 사건을 지금 덮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방금 전에 김남국 의원이 사과의 말을 네. 했죠. 네. 근데 사과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앞으로 해명하는 데 있어서 네. 제발 좀 거짓말 같은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처음 해명했던 거랑 그 다음번에 해명했던 거랑 또 세 내용이 번째 계속 해명했던 거랑 바뀌니까. 안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뭔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라고 우리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새로운 말이 계속 나오니까 깔끔한 해명을 그렇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언제 얼마에 샀냐, 사서 얼마에 언제 팔았냐. 얼마에 팔았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공개를 그리고 하겠죠. 해야죠. FIU에서 추적이 들어온 것은 1,000만 원 이상의 인출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 자금 거래가 수상하다고 판단해서 검찰에 토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명을 통해서 클리어하게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해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 징계합니까? 징계를 하기로 어제 했다가요. 또 미뤘어요. 내일까지. 할 수는 있나요? 그러니까 두 명이 사퇴를 안 하게 되면은 네. 내일 징계를 하겠죠. 목숨을 걸겠다. 사퇴할 이유 없다 얘기합니다. 아 근데 그때는 하도 이제 감정이 복받쳐 있을 때고 어젯밤에 잠도 자보고 오늘 아침에 생활을 해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연락 와서 아이고 좀 그냥 잦은 사퇴해 당에 부담 주지 마 선당우사하는 그런 정신이 지금 필요한 거야.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당신 버티다가 징계 정말 1년 딱 당원권 정지 1년 받으면 내년 총선에 공천 신청도 못하고 출마를 못해. 그럼 당신 정치 생명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잦은 사퇴 함으로써 징계를 일단 피하고 네. 일단은 당을 위해서 공헌을 그동안 많이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경선에 참여하고 공천 신청 받아주고 그 경선에서 이기면은 당신 또 배지 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그런데. 기회를 노려봐. 라고 설득하고 있대요. 그런데 자진 사퇴하면 자진 사퇴하면 징계 안 받습니까? 공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별개잖아요. 아니 근데 어제 최고위원으로. 유리위원회 얘기가 그렇죠. 되게 네. 재밌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뭐 정치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지. 근데 또 뭐 오늘 또 다른 얘기들 나오고 해요.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분위기,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내부가. 경감해 줄 수 있다는 네? 거지. 그게 최고위원 말이 됩니까? 최고위원 사퇴하면은 사퇴하면 봐줄게. 당원권 정지 1년 야 너 그만둬. 그럼 내가 사퇴 좀 봐줄게. 해줘. 해주세요. 막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아니 웃겨서요. 아니 코미디 같잖아요. 당원권 국민의힘 정지. 지도부가 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웃기지 않으세요, 장 소장님? 오케이. 좀 그죠? 웃기잖아요. 그 무서워. 무서워야지. 그래도 그렇게 크게는 안 웃었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잦은 사퇴하면은 당원권 정지 1년 할 거를 6개월로 줄여줄게. 그러면은 내년 1월달에 있을 국민의힘 공천 신청은 할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받아줄게. 그런 정치적인 배려해줄게. 아니 그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조삼모사죠. 있죠. 그게 조삼모사인 거고 무슨 진정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국민의힘이 되게 스스로 우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출마 못하게 막은 것도 굉장히 웃기는 일이잖아요. 민주 사회에서. 그런데 이 지경까지 왔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누구한테요? 김기현 그 당 지도부 관계자.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이 사태를 어떻게 정리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러게요. 겁니까? 김기현 대표 생각은 뭡니까? 대표가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대요. 아니야. 김기현 대표 취재는 별로 생각이 없대요. 그리고 뭐 물어보면 대변인한테 물어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문제를 정리정돈하고 당의 앞으로 그야말로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키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뭉개고 앉아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재훈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퇴하든 안 하든 당원권 정지 한 1년 정도 중징계가 예상되고요. 가처분 신청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처분 신청하면 1년 더 해가지고 2년 당원권 정지. 그러다가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했다. 그래서 녹취록도 공개하면 어떻게 태용 돼요? 의원이요? 네. 태영호 의원이요. 그러면 진짜 막장까지 가는 거죠. 아, 근데 그러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태영호 그러니까 저 태영호 부추기지 의원은 마세요. 북한에서 오셨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남다른 정치 기술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에게 막판 벼랑 끝 전술. 그렇지 벼랑 끝 전술로 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 저는 근데- 태영호 의원이 카드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새벽별보기 운동 운동도 여기서 할 하고 것 같아요. 했기 아니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김재훈 의원은 그렇게 될 것 천사뜨기 같고 운동 이런 거 했던 분이에요. 태용호 의원에 대해서는 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잦은 사퇴하면은 일단은 공천 신청할 수 있도록 살려는 드릴게. 라는 수준의 징계가 좀 나을 것 같은데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김기현 당대표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대요. 아,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 전화해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 쪽으로 좀 얘기하면 또 받아들일 자진 수도.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저는 내일 중으로 두 명 다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럴 때 윤리위원회 열고 뒤에서 아유 김최고 태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또 정치력을 우리 험한 꼴 보지 말자 막 이렇게 협박할 수도 있고. 살려는 드릴게요. 아니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두 분이 사퇴를 하면은 이게 지도부 출범한 지 2달 만에 또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공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선거해야 돼. 비워두고 가는 거죠. 비워두고 가면은 그거는 그 자체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선출직 최고 그거보다 4명 가운데 둘이 관두는 장 거예요. 기자님. 절반이. 한두 명 장 이게 기자님 말이 어떡해요. 됩니까? 2명이 있음으로 계속 말실수해가지고 지도부에 여러 가지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보다 없어가지고 네. 안정감 있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가 한두 있죠. 명 또 사고 나면 사고 어떻게 할 나면 거예요? 어떡할 또 거예요? 그러면 또 징계. 예? 또 징계. 그러면요. 어떻게 대표 한 명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 3명까지만 징계하고. 한 명 말이 안 한 되잖아요. 명 사라지면 이게 또 여기 비대위예요. 아 근데 저희가 사실 조수진 웃기게 최고도 밥 한 공기 때문에 논란 빚긴 그렇죠. 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대상은 이게 아니지만. 웃기게 얘기했지만 어차피 이게 참 당원 100%로 민심을 반영하지 않은 지도부의 구성이 얼마나 국민과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거- 하는지 제가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 그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당협위원장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을 전화 통화를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화를 받아요? 장 기자님 전화를? 봤죠. 아니, 저한테 직접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뭐 몇 번씩 전화해서 제가 좀 취재가 돼요. 네. 그런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우리 당 이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당 지도부는요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만 때려잡으면 우리가 마치 내년 총선에서 엄청난 승기를 잡을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네 돌아다녀 보면 분위기 살벌합니다. 우리 당에 대해서 매우 분위기가 안 좋다. 그래서 좋을 이유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윤석열 정부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런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계속 이재명 송영길만 공격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꼭 좀 방송에서 해달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네. 인식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믿고 싶어 하고 그렇게 아는 척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지도부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영남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까 뭐 수도권에 수도권이야 별로 뭐. 관심이 네. 없는 거죠.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 이진복석. 아니래잖아요. 이진복석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안 하겠죠. 자, 이진복 수석은 근데 총선에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출마해야죠. 동네로 가야죠. 동네로 네, 갈까요? 네. 갈 수 있을까요? 가고 자, 싶은 거죠. 이진복은 동네. 그러니까 마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마포는 아니죠. 부산 동래구고 부산으로 갈 수. 마포는 그리고 태용호는 강남 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진복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네에서 네. 지역구 의원을 하고 있는 분이 네. 이진복 수석의 보좌관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그럼 보좌관 출신이 이제 다시 오시니까 제가 비켜드리겠습니까? 할까? 아니요, 그렇게 않죠. 당신 이게- 비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배지를 한번 맛을 보면 네, 그걸 그것도 놓치고 다른 싶지 일. 않아요. 자, 이진복의 동네 그리고 네. 강승규의 마포, 마포. 그리고 태영호의 강남. 이게 딱 이제 역학 변수로 강승규 수석은 마포에 나오지 않고 그 예산에 나온다고 네. 거기 몇 번 갔었잖아요. 또 내려갔죠. 네, 네. 그래서 지역구를 마포는 바꿀 수가 정말 있다. 복마전이더구만요. 네. 그래요? 예, 네. 아니 노웅래 의원 건 이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 지금 많이 살림을 차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공천을 받고 싶어 하고 신청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당은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께서 만약 대통령실에서 공천을 내 책임하에 할 거야. 왜? 총선은 내 얼굴로 치를 거니까 내 책임이니까 그렇게 결심하시게 되면 당은 정말 수렁에 빠질 결심하시게 수밖에 없다. 되면 당은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로 무슨 선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 거래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있고 또한 할 이제 거예요? 줄줄이 사탕으로 작년에 민주당 제가 의원들. 그 국민의힘 그 전직 장관 한 분 뵀는데 그분 말씀이 뭐 선거 관련해서 하면 대통령이
내년 선거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말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도 뻥끗 못하겠어. 그 자리에 있어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김기현 당대표나 이철구 사무총장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명식의 공천 명단을 내려보내지 않을 거다라고 몇 차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게 더 조금 수상한데요. 아니 우리 그런데 주진우 라이브 같은 데서 막 그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자, 네. 내일이 윤석열 정부 충불범 1년입니다. 1년. 자, 좀 공과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1년 어떻게 보셨어요? 아, 이거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진짜. 근데 저는 제가 안 할 테니까 하세요. 예? 아이고, 제가 안 할 뭐, 테니까. 근데 너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외교안보 특히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그 경제산업상인가요? 니시무라 야스토시라는 사람이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평가와 확인 실시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이제 차관이 또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 사실상 핵공유라고 했다가 미국의 또 아니라고 했지만 에드케이건이 또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정말 그 실제 정말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외교를 함에 있어서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특히 이제 중국, 러시아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계속 사실 공방을 하게 되고 왜 이런 방식의 아마추어 외교를 하는 것일까? 저는 너무나 좀 답답합니다. 장 기자님, 네? 제가 기대하지 이제 말아요. 조언을 드리면 사실상 느낌적으로 검증이고 조사로 받아들이세요. 사실상 사실상 느낌적으로? 네. 심리적인 안정감을 뭐 주기 위해서 가슴이 아파요. 1년 동안 기시다처럼. 사실상 느낌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4년을요? 근데 내일부터는 좀 달라지시겠죠. 오늘까지만 이제 지켜봐요. 민주당 탓, 남 탓 하신 거고 내일부터는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특히 일본 관련해서 이게 반잔이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반잔일 것 같다라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진단과 분석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든 외교의 중심이 가치 외교 중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치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실익은 없고 실제로 낡은 이념만. 그래서 우리만 가치를 외치면 예,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렇죠. 그게 포인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문재인 선생님 같은 경우 외교안보 석학이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부시 시절의 네오콘이 대한민국에서 살아오는 느낌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국 1세계 외통수 외교를 하다가 결국에는 예방 외교의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서 결국 우리가 손에 잡히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네. 그때는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우려와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리면 뭐 1주년에서 정치권의 평가라든지 패널들의 평가를 많이 듣는데 국민들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네.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매우 안 좋죠. 장윤선, 장성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KBS 58